오늘장 주목해야 할 뉴스 확인해보고 그 안에서도 유망한 중소형주와 함께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뉴스가 있었죠.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들어가는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이 50% 품목 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이 품목 관세 확대 대상에 전력기기, 특히 변압기, 건설기계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섹터 전반이 하방 압력을 받은 상황인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좀 아쉬운 소식이 있었는데 미국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관세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가 품목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407종이 추가되는 건데 이 추가된 철강 파생 상품의 일부 변압기 제품도 포함이 되면서 그동안 변압기 관련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과 같은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일부 변압기 및 부품들이 포함이 됐는데 기존에 있었지만 기존에 없었고 새롭게 추가된 품목이 뭐 유입 변압기라던가 아니면 건식 변압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500kVA를 초과하는 건식 변압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포함이 되었는데 이 중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초고압 변압기가 이제 항목에 포함이 되면서 수출 업체들의 추가 관세 부담이 증가했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에 따르면은 근데 이제 저압 전력기기들은 이번 관세 부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코드 번호를 보고 이제 수출액 달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용량이 10,000kV 암페어를 초과하는 뭐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억 달러가 넘었었던 이제 그런 작년에 미국향 기준으로 나갔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전체 품목에 대해서 50% 관세가 이제 다 부과가 되는 거는 아니고 철강 및 알루미늄 함유분에만 50%의 관세가 적용이 되고 그 외의 비중에는 1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거는 8월 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상호 관세에 더해서 원재료 내의 철강 함유 비중에 따라서 철강 관세를 18일부터 일부 추가 적용을 돼서 이게 뭔가 시간을 두고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오후부터 바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보통의 만약에 크기가 그냥 평범한 크기라면 그것보다 좀 더 세게 더 다가오는 어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품목 관세 대상으로는 615종의 제품이 이미 등록돼 있었는데 관세 영향권에 든 제품이 1,000여 종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 이번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2분기 이제 반기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시장에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다가왔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3분기에 대한 부분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높이거나 낮췄을 텐데 이런 전력기기 쪽으로는 아무래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수출에 대한 부분이 더 커서 관세 부분을 이제 상쇄를 시킨다면은 컨센서스를 굳이 하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컨센서스가 하향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이 이어지고 그러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뭐 중소 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리고 컨설팅 대상도 확대하겠다라는 기업의 분담감도 낮춰줄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어제 좀 이 관세 이후에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품목관세 확대 대상을 보니까 거의 뭐 웬만한 품목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 이걸 뭐 수출을 해야 하나, 수출을 하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인지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건설기계와 전력기기주의 타격이 좀 큰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 사실 어제 주가의 하락이 그걸 또 대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일 건설기계와 전력기기주의 하락폭을 비교해 보면은 근데 건설기계의 하락폭이 좀 더 컸었거든요. HD 현대건설기계나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저가 매수 기회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적 하락은 불가피하고, 그리고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60일선과 20일선을 일부 이제 몇 개월 만에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다소 진정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건설기계, 전력기기 중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력기기를 봐야 되고, 전력기기를 본다면은 HD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건설기계는 사실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 또 방금 이제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은 이제 유럽 정상들과 그리고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협의에 대한 부분이 잘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현대건설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이제 휴전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올랐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어떻게 오늘 또 주가 반응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세가 이탈을 하면은 그 바닥은 우리가 쉽게 예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비중을 한 번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약간 그럼 빠졌네,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네, 약간 이제 이런 개념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에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제 새벽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JP모간이 전력기기 기업들과 관련해서 제조사 절반 이상이 가격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 판가에 전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객사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 판가로 전이할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은 보통 이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자의 우월적 위치에 있을 때, 이제 공급자의 우월적 위치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뭔가 해외 수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가 될 거고, 또 다른 하나의 섹터를 다른 거를 가져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원전 같은 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좋은 기술력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결국은 해외에 판매를 할 때 올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와 반대되는 산업이 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거든요. 워낙 경쟁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었어도 판가로 전이를 약간 못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거를 써야만 된다, 우리나라 걸 써야 효율이 잘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럼에도 너네가 필요하면은 우리 거를 판가에 이제 가격 관세 부분을 얹어서 팔 테니까 그러면 그래도 원하면 사라, 이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사실 LS 일렉트릭보다는 HD 현대 일렉트릭에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게 아닐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관세 문제를 좀 접근할 때는 얼마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함께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시장 전반 자체가 조정장 분위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좋았던 태양광주 이야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친환경 에너지 세액 공제 요건이 공개가 됐는데,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관련주들이 상승했고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주요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세액공제 지침이 시장의 우려 대비 양호한 규제로 시장의 태양광 설치 수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라이치가 3.7%, 퍼스트솔라가 9%, 선런이라는 기업이 11% 상승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이슈에 의해서 오늘도 그 상승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선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RBC라는 외국계 의견사가 투자 의견을 또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4년간의 이제 세이프 하버 면책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유지가 되고 이미 착공한 프로젝트에는 소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 뭐 수소라던가 뭐 태양광 같은 종목들은 자체적인 상승보다는 미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그 온기를 이어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기존에는 태양광 프로젝트의 착공 기준을 충족해서 ITC를 수취하기 위한 디벨로퍼들이 전체 원가의 5%를 사용했었는데 이런 5% 룰을 삭제하고 물리적 작업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착공 기준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 그 대규모 예산 조정과 세제 개편 법안인 통과가 최근에 됐었죠. 그래서 27년 이후 ITC가 이제 지나게 되면은 수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유지가 되니까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준공분까지 그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못 받을 것 같았는데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못 받는 것보단 받는 게 좋은 거니까 잘 되겠네라는 관점으로 이제 올라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것까지 합치면 거의 단기간에 20%,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제 오늘자 미국 증시에서도 약간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강했었던 섹터가 바로 태양광이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아마도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결국은 사실 내부적인 뭐 산업의 그런 뭔가 기술력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이제 산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정책에 따른 모멘텀의 변화가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져서 이 영업일 동안 미국에 있는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 업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 중국일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감산 정책을 좀 펼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실질적인 감산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다면 우리 태양광주들은 또 한 번 안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을 봐야 되냐, 이제 또 미국을 봐야 되냐, 일단 그럼 또 어느 쪽을 또 보고 있냐를 같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어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그러면 이제 어느 쪽에 영향을 받았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보다는 미국이었고, 향후 중국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이 되면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봐야 될 지금 초점의 국가는 그래도 미국 관련주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태양광주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주 업종 전반에 순환매 차원의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될 상황일까요? 이게 신재생이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수소도 있고 한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오늘 얘기 나눈 거는 태양광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업종 전반의 반등 본격화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언제든지 모멘텀에 의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다 같이 오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리고 이 회사들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질 것 같다는 약간 후행적인 이슈인 거고, 선행적인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결국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 긍정적이었었던 거는 어제 이제 비나텍이 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또 어제 한번 또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하면은 이게 뭐 적합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실적보다는 모멘텀, 단기보다는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보다는 모멘텀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업종 내에서는 지금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 중소형주 탑픽이 있을까요? 태양광은 일단 OCI 홀딩스나 하나솔루션을 매매하는 게 사실 일단 제일 편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외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의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4,900억 원, 영업이익이 360억 원이 컨센이고요. 그리고 내년은 한 6,200~300억 원의 영업이익 500억 원, 그리고 순이익 4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내년도 포워드 PER은 지금 12배 정도다 보니까 신재생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멀티플 부여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12배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형주가 좀 더 편안한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뭐 이미 다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중소형주라고 더 가고 뭐 대형주라고 안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대장주를 매매하는 전략이 현 시점 유효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OCI홀딩스,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까지 좀 모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는 대장주를 보자. 그리고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이 추가적으로 긍정적이었던 만큼 오늘 개장 이후에 의리 흐름도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 체크해보고 주목해야 할 종목까지 함께 선별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